버릇을 고치지 못한 미국, 함께 할 수 없다는 한국.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 17일 내한했습니다. 새벽에 두 장관의 방한 기사를 읽으며 참 마음이 찹찹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정말 고쳐서 쓰기 어려운 종자가 미국 종자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이 두 장관의 발언도 발언이지만 이를 소개하는 언론들의 보도 행태는 그야말로 가관이라고 보입니다. 한반도 프로세스를 가동하려는 문재인 정부와 두 장관 발언이 너무 다른 모습을 보여 한국 정부가 난관에 부딪혔다. 이 정도는 아주 양호한 수준의 기사이고, 미국이 이처럼 나오는 것은 그동안 한국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라는 묻고 따지지도 비판하지도 않은 채 미국 주장을 옹호하는 기사가 아주 많았습니다. 민족주의나 국수주의 이런 걸 언론에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블링컨이 전례 없는 위협을 마주해 한미동맹, 한미일동맹이 중요하다고 발언하면 그 전례 없는 위협은 무엇인지, 그 위협이 향하고 느끼는 주체는 누구인지, 그 주체와 우리 한국이 동질의 위협을 느껴야 하는지, 위협의 속성과 대처가 다를 수밖에 없다면 그 두 장관의 발언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것이 당연하고, 블링컨이나 오스틴이 아침에 눈 떠서 한국 언론 기사를 살피고 발언 수위를 조절하든 발언 방향을 틀든지 여론을 의식해 발언 취지를 수정하든지 할 텐데, 한국 언론들 기사를 읽은 두 사람이 아마도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역시 강하게 짓눌러야 찍소리를 못하는군. 일본에서 알려준 한국에 대한 대응 방법이 과연 어긋남이 없다, 이러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내 나라든 다른 나라든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언론과 여론 동향입니다. 투표로 거치가 결정되는 시스템을 지닌 국가는 외세든 우리 정치권이든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안이든 우리가 느끼는 단점이 상대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느끼는 장점이 상대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대가 느끼는 단점을 우리 스스로 우리의 치명적인 단점으로 여기고 상대의 장점을 그대로 인정해버리고 생각 없이 협상이나 교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나라만의 협상이나 교류에선 어느 한쪽이 얻은 만큼 상대는 잃게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두 장관이 발언한 것처럼 두 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제3국의 문제가 거론되는 경우 매우 복잡한 경우의 수가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한미가 모두 이익을 얻기도 하고 둘 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며 어느 한쪽이 손해를 모두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70년 동안 만약이란 가정하에 불안해하며 이 존재 때문에 다른 여러 사항을 양보해왔습니다. 그 존재가 주한미군입니다. 철수나 감축의 결정권을 진 미국엔 주한미군이 모든 협상의 장점이고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우리의 단점이라는 뿌리 깊은 사고가 정치권과 언론 시민사회에 뿌리박혀 있습니다. 기분이 상해 만약 철수한다면 어떡하지? 마음에 안 든다고 한미동맹을 깬다고 하면 어떡하지? 어떡하든 한미동맹이 유지되고 주한미군 주둔이 유지해야 한국이 살 수 있다. 이런 사고가 일반 시민이 아닌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의 머릿속에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부산을 가면서 KTX를 타면 말이죠. KTX가 나를 고객이라 부릅니다. 고속버스도 항공기도 나를 고객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KTX만 고집하는 사람은 스스로 고객의 장점을 버리게 됩니다. 서비스나 요금이 기대이하면 나는 버스도 항공기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두 번 발언하고 가끔 항공기나 고속버스를 이용해주는 그런 모습만으로도 충분한데, 행여나 자신을 KTX가 안 태워주거나 자신에게 표를 안 팔까봐 지레겁을 먹고 그걸 표정으로 숨기지도 못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KTX가 고객 대접을 해주려고 노력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서비스를 향상할 이유도 없습니다.
불만이 얼굴에 보이면 승차권을 거론하고 너 아니어도 탈 사람 많다고 운을 떼면 겁을 먹습니다. 그렇게 위축되면 선택권이 있는 최대의 장점을 스스로 단점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이 되고 그것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승차하고 객실 청소도 해주고 여객 승무원에게 매번 도시락까지 바쳐가며 KTX를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내가 청소까지 해야 하나 싶지만 내가 도시락까지 매번 싸다 주면서 이용해야 하나 싶지만 KTX가 말합니다. 내가 필요해서 이용하니 요금은 당연하고 내가 쾌적하게 가야 하니 청소도 당연하고 너는 가끔 도시락을 주지만 나머지 식사 비용은 KTX가 모두 부담한다. 이런 얼토당토하는 주장을 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내부에선 이런 말까지 하고 있죠. 우리가 KTX를 타고 있으니 고속버스도 항공기도 우릴 함부로 못하지. KTX가 우릴 버리면 고속버스도 항공기도 우릴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고 다시는 부산을 가지 못할 거라고 말합니다. 어제 블링컨이나 오스틴의 발언이 정확히 이런 인식을 기반에 두고 나왔습니다. 그들 발언에서 한국 의견이나 한국이 처한 남북관계, 중국과의 관계는 없습니다. 미국이 중대한 위협에 처했으니 미국을 동맹이라 하는 국가는 뭉쳐야 한다. 이 말은 고속버스나 항공기 품질이 우수해지고 있으니 KT 영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갈 일 없어도 부산을 한두 번 더 다녀와야 한다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북한이나 중국 관계를 고려해서는 안 된다. 고속버스나 항공기를 선택지로 남기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 안 들으면 KTX가 멈출 수도 있다. 그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KTX가 멈추면 고객은 고속버스나 항공기를 타면 됩니다. 참 괴상한 말을 태연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주장의 바탕엔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아니면 안 된다는 사고가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너는 KTX 아니면 부산 못 가잖아. 어차피 너는 미국 아니면 자신을 지키지도 못하잖아. 지금까지처럼 KTX가 부산에 데려다 줄게. 지금까지처럼 미국이 너를 지켜줄게. 그러니 지금까지처럼 미국이 하자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외교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상대국 기본 방향이 반미가 아니라면 상대국가 자존심이 존재하는 만큼 그에 걸맞는 대접을 합니다. 상대국의 반응에 따라 대응이 바뀝니다. KTX 고속버스 항공기 중에서 서비스 좋은 교통시설을 이용하면 됩니다. 어느 것 하나 선택지에서 버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쿼드 4개국과 반중국을 표방하는 영국의 제1투자국이 현재도 변함없이 중국입니다. 교역 비중도 중국이 1위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실 유로 지역이 미국만큼 중국을 압박한다면 이미 중국은 두 손 두 발 다 들었을 것입니다. 미국과 쿼드 4개국 G7 국가가 중국에서 투자금만 회수한다 발표해도 중국은 버티지 못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유로존은 미국이 협정으로 얻어내는 만큼 편하게 중국에서 얻어내며 만족하고 있고 중국은 유로존의 요구를 수용하며 반대로 미국을 견제하고 있습니다. 강대국 간의 갈등이 쌓이면 어디론가 분출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에게 분출하기에는 너무 출혈이 크죠. 별 볼 일 없던 국가라 여긴 대한민국이 반도체와 전자, 선박, 2차 전지 산업, 그리고 자동차와 군수물자, 최근엔 문화 영향까지 너무 커졌습니다. 동아시아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주체로 미국과 일본, 중국의 이해관계만 충실히 충족하면 좋은 국가였는데 이들이 볼 때 불필요하게 너무 성장했습니다. 적어도 미중일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중간에서 샌드백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말도 잘 듣지 않습니다. 한국이 쿼드에 가입하거나 중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허용한다면 울고 싶은 중국에 뺨 때리는 격이 됩니다. 스치기만 해도 울고불고 할 게 뻔하죠. 우리가 대접받으려면 우리가 변해야 합니다. 주한미군 철수하면 하나보다 더
더 나아가 이제 그만 신세를 져야겠다. 피곤해서 동맹하는 거 생각 좀 해봐야겠다. 얼마든지 해도 됩니다. 우리 스스로 치명적인 단점이라 생각한 것이 미국과 관계에서 흔들 수 없는 장점으로 변하는 걸 너무 쉽게 보게 될 것입니다. 자주국방 자주외교를 추구하는 자존심만이 이 나라 이민족의 미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기사 보다가 열을 받아서 글을 썼더니 듣는 분 중에 불편하신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